조그만 마을에서 저희 문화원이 중심층으로서 역할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없어지는 거가 되겠죠. 임대료가 거의 60, 70%까지 올랐어요. 진지하게 고민을 한번 했던 때도 있었어요. 여기를 떠나야 되나. 추억의 장소들, 건물들, 대부분 그 건물들이 헐렸고 헐린 건물은 어김없이 원룸이 들어섰어요.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에 위치한 대전 프랑스 문화원 대흥분원. 지역의 프랑스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2009년 7월 문을 열어 8년째 이곳에 터를 잡고 있다. 프랑스 문화원은 그동안 공연과 전시, 교육 등 수많은 문화 행사를 벌여오며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의 활성화에 기폭제 역할을 했다. 1층이 이제 그 조그만 카페지만은 간단한 하우스 콘서트를 할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연, 그 다음에 2층에는 갤러리에서 이제 전시, 거의 한 100몇십 개를 그 6년여에 걸쳐서 펼쳤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 지역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 자리 잡으면서 조금씩 그런 어떤 이 동네 움직임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곳은 아쉽게도 올 6월이면 흔적조차 볼 수 없게 된다. 지난해 이곳을 인수한 새 건물주가 계약이 끝나는 대로 나가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기존에 있던 건물을 허물고 원룸 주택을 신축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편지를 해서 여기 이제 새로운 증축 계획이 있으니까 그 계약이 끝나면 비워달라 뭐 그런 저희들 나가면 여기에 원룸이 들어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조그만 마을에서 저희 문화원이 좀 어느 정도의 그런 어떤 그 중심층으로서 역할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없어지는 거가 되겠죠. 지역 문화예술계는 프랑스 문화원의 이주 위기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문화원 이주를 단순히 건물주의 권리 행사로만 이해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프랑스 문화원으로 인해서 이제 그곳을 오게 되고 또 프랑스 문화원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다른 이 여타의 공간들이 함께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더불어서 공존하게 되는 그런 이제 중요한 거점이거든요. 사실 대흥동에 지금 여러 문화 공간들이 이게 누구나 직면해 있는 사실 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폐 주차장을 임대해 리모델링한 후 갤러리로 조성한 문화공간 주차. 대흥동의 어두운 골목이 문화가 숨쉬는 장소로 탈바꿈만 되는 예술가들의 노력이 있었다. 쓰레기도 많이 버려져 있었고 정말 이 거리가 되게 정말 삭막했었죠. 근데 요 근처를 지나가고 계시던 이제 수묵하시는 동양화 그리시는 선생님이 계세요. 화가 선생님. 그분이 여기를 개조를 하셨어요. 뭔가 이벤트적인 교육을 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가끔은 가수분이랑요, 화가분이랑 뭔가 프로젝트를 같이 해요. 그래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림을 그리는 그런 콘서트도 같이 해요. 버려진 주차장이 문화공간으로 변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주변 환경 또한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들 또한 한때 이주를 심각하게 고민했다고 한다. 급격히 상승한 임대료 때문이다. 임대료가 거의 60, 70, 80%까지 올랐어요. 네, 그래서 정말로 대표님이랑 진지하게 고민을 한번 했던 때도 있었어요. 네, 여기를 떠나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비용이라도 줄여야 되는데 그게 정말 급급하잖아요, 매달. 근데 이제 그거를 잃게 되면은 이제 창의적인 뭔가 생산 과정이 굉장히 줄어들지 않을까 제가 좀 걱정이 돼요. 최근 대흥동을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의 거리에는 이런 현상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대전 중구 문화예술의 거리는 중구청에서 대전 고등학교를 거쳐
대전천과 중앙로로 둘러싸인 구역으로 대부분의 지역이 대흥동에 속해 있다. 대흥동은 공연장과 소극장 9개, 화랑과 화실 55개, 표구사와 공방, 도예점 30개 등 문화예술 관련 업체 147개가 밀집해 있는 곳으로 지역 문화예술의 근거지다. 이 대흥동 지역은 이제 문화예술인들이 둥지를 틀게 되면서 사실은 이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재생이 좀 이게 독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제 그런 구역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건물 위주가 아니라 사람 위주의. 그래서 상당히 변화무쌍하고 또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가진 그런 정체성을 가진 곳이 이곳 바로 대흥동이 아닐까. 그간 대전시는 수건 사업인 원도심 활성화를 통해 대흥동 일대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도심 환경 정비와 더불어 문화예술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도 이루어졌다. 골목 재생 사업이라고 해서 사실은 대전여중 일대 이제 중교로 문화흐름 조성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중구청 앞에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지원을 한 바가 있고요. 중구청에서도 또 문화예술의 거리에 대해서 전시라든지 공연할 때 이제 지원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교로에 대한 체험능 거리를 통해서 또 이제 문화예술 행사들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토대를 좀 마련한 적이 있습니다. 시의 투자와 예술가들의 노력으로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는 이전보다 부가가치가 높아졌다. 하지만 최근 이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원도심 활성화의 주역이었던 문화예술인들이 높아진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떠나거나 원룸이 대거 들어서며 기존의 문화공간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거리가 밝아지고 비싸져 보이긴 했는데 기존에 그곳에서 털을 잡고 있던 문화예술인들이 오르는 전세, 월세 값을 감당하지 못해서 대흥동 외곽 지역으로 유목민처럼 떠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고, 그런 것이 한두 단체나 기관이나 개인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 서로 얘기되면서 위기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1월 달에 지금 집세 올린 곳이 약 한 400~500개 중에서 수면으로 올라온 곳만 한 12개 정도 되거든요. 12개 업소 정도 돼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기존에 상권에 이바지했던 사람들은 이곳을 떠나가게 되는 거고, 최후의 문화예술의 거리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큽니다. 문화예술의 거리 가로변 시설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판매와 근린생활시설이 58%, 위락시설 20%, 업무시설 12%인데 반해 문화 및 집회시설은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 관련 상점이나 화방, 공방, 표구사, 갤러리 등이 전체의 약 10% 내외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한 20%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이라 하면 1999년에서 한 2000년 초반에는 그런 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더 심각한 것은 가로변에는 한 5% 정도밖에 또 안 돼요. 왜냐하면 가로변은 아무래도 좀 비싸고 이러니까 거기에는 아무래도 주점이나 식당 이런 곳이 많이 더 분포가 되어 있죠. 일각에서는 이런 현상을 두고 대전판 젠트리피케이션의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젠트리피케이션, 낙후된 지역을 살려놓은 예술가나 상인들이 임대료 상승으로 밀려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발생 과정을 보면 먼저 임대료가 저렴한 지역에 문화예술가와 자영업자가 유입되고 지역 특성이 형성된다. 이로 인해 유동인구가 증가하면 대규모 상업자본이 침투해 임대료와 월세가 급상승한다. 결국 영세한 예술가와 자영업자는 이탈하게 되는 것. 도시재생 사업 등을 통해서 부가가치가 높아진 섹터에서 일어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문제들이 이쪽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프랑스 문화원 분원 같은 경우에도 당장 이사갈 공간을 찾아야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과의 소통했던 공간들이 임대료 상승 때문에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거든요. 자본이 뭔가 새로운 시설들을 짓기 위해서 올망졸망 있던 이런 시설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매입하는 이런 현상도 좀 벌어지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미 결국은 좀 젠트리피케이션의 어떤
이렇게 좀 실제 나타난 모습들이 아닌가라고 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흥동 일대에는 프랑스 문화원의 경우처럼 원룸이 들어서며 문화예술 공간을 내쫓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역에 명소가 있던 곳이 주거시설로 바뀌면서 대흥동의 정체성마저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흘러나온다. 대흥동은 그래도 이게 예전에 이제 추억의 장소들, 건물들, 좀 아기자기한 그런 이제 뭐 공간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남아 있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최근 2, 3년 사이에 대부분 그 건물들이 헐렸고 헐린 건물은 어김없이 원룸이 들어섰어요. 단순히 여기 다른 동에 있어도 될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여기에도 똑같이 그렇게 약간 상자들이 막 한 것처럼 그러니까 개성이나 다양성이 무시된 채 지어지는 이런 행위들은 결국에는 여기 정체성을 약화시키고 언젠가는 소멸시키는 효과까지 그런 영향까지 미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은 대전판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더 확산되기 전에 서둘러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구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지만 원룸 신축의 문제는 개인 재산권과 관련돼 조심스럽단 입장이다. 개인 사유물이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저희들이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 제도적으로 그 예산 지원이라든가 그런 방법을 모색해야 되겠지만 쉽지 않은 부분이 이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에서의 입장은 그런 부분이 이제 지양됐으면 참 좋은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임대료 상승과 원룸촌 형성으로 제 모습을 잃어가는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 대전판 젠트리피케이션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더 이상 문화예술인들이 대흥동을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 바로 지금 대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결국에는 이제 문화예술을 바닥에 사는 사람들한테 그러한 어떤 실망감을 주는 게 큰 문제예요. 그걸 좀 내가 이렇게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을까? 어차피 세를 얻어서 간다면은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몇 년 후에 똑같은 우리들 가서 그 동작을 활성화해 놓으면 마찬가지 현상이 되지 않으리라고 저는 볼 수가 없죠. 네, 대흥동에서 밀려나는 문화예술인들 현재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까? 네, 저희가 취재하고 있는 도중에도 청년들이 창업한 여행자 문화카페가 상가 재건축으로 이주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게다가 소극장 2곳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알려진 몇몇 문화공간이 문을 닫은 실정입니다. 네, 근데 대흥동은 독특하게도 임대료가 폭등해서 떠났다기보다는 원룸주택으로 재건축하면서 문화예술인들이 지금 떠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렇게 문화예술의 거리에 원룸주택이 밀집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나게 될까요? 네, 우선 원룸주택을 짓게 되면 기존의 건물은 완전히 철거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공간에 담겨진 추억도 사라지고 문화예술인들이 만들어낸 거리의 특색도 한꺼번에 없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거리의 정체성마저 사라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예. 자, 이 대전 대흥동은 젠트리피케이션이 이제 시작이 되는 상황이지만 서울시의 경우에는 이미 이로 인해서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기존 상권인 홍대나 신촌은 물론 최근에 뜨고 있는 서촌이나 경리단길, 성수동까지 서울 곳곳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 극심해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또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서울 서촌의 금천교 시장. 조옥선 씨는 6년 전 이곳에 식당을 차렸다. 권리금 4천만 원에 가스와 전기, 시설 공사비까지 모두 9천여만 원을 들였다. 조 씨가 자리를 잡을 때만 해도 주변엔 인적이 드물었지만 상인들의 솜씨가 입소문나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때마침 시장이 음식문화 거리로 지정돼 골목의 가치는 더 높아졌다. 하지만 그녀에게 날아온 건 가게를 비워달라는 건물주의 통보였다. 2달 넘겨놓고 내용적 났어요. 1월달에 해갖고 지금 1년 다 돼가죠.
내용증명 받고 소장 오는 거는 만 5년 되는 날 소장 왔어요. 그래서 사정회가 한번 만났어요. 만났는데 얘기도 안 되고 갔어요. 갔고 오늘 처음 만났어요. 12월 8일까지 비워라. 건물주가 직접 장사를 하겠다며 권리금도 없이 퇴거를 요구한 것이다. 문제는 주변 상가로 옮기려면 1억 5천만 원가량 권리금이 필요한 상황. 억울한 조 씨가 못 나가겠다며 버티자 건물주는 명도 소송을 냈다. 이에 패소한 조 씨는 현재 강제 집행으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다. 이 땅값은 내가 올려놨어. 우리 손님, 보석 같은 손님 때문에. 그러면 나는 빈손을 나가라고? 일은 누가 하고 재주는 누가 부리는 거야, 나 그랬어. 그리고 내가 올 때 이 땅값이 800 했었어. 근데 1년 반 후에 1700 했어. 근데 지금 8천 가. 예, 8천. 그러면 땅값 많이 올려주는 데서 나한테 감사하다고 말을 못할 망정. 나가라. 차라리 죽지 뭐, 여기서. 현행 상가임대차 보호법으론 권리금조차 구제받을 길이 없는 조옥선 씨. 언제 닥칠지도 모르는 강제 집행에 가게 안에 철제 구조물을 설치하고 살얼음을 걷는 마음으로 장사를 이어가고 있다. 뜨는 상권인 이런 서촌을 비롯해서 홍대, 신촌 이런 지역들에 이제 월세가 급등, 이제 임대료 폭탄이라고 저는 소위 말하는데 월세가 이제 2배를 넘어서 막 4, 5배씩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엄청난 임대료를 높여서 이제 쫓아내거나 아니면 이제 본인이 직접 쓰겠다는 이유로 이제 쫓아내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그 건물 자체를 이제 약간 투기의 대상으로 좀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3, 4년에 걸쳐 서울에선 젠트리피케이션이 본격적으로 일어났다. 경복궁 서쪽에 위치한 한옥마을로 서울의 근대 역사가 남아있는 서촌도 마찬가지다. 소위 동네가 뜨기 시작하면서 임대료가 대폭 올랐고 마을의 오랜 구성원인 작은 상점들과 예술인들이 하나 둘씩 떠밀려 나가기 시작했다. 저 아래쪽에 있는 세탁소는 올 2월에 계약 갱신인데 100만 원 하던 거를 250을 달라. 한 번에. 여기 예술가들의 공방이 되게 많았어요. 미술작가, 사진작가, 그다음에 음악 작업하는 사람, 그다음에 비누공예 등등 굉장히 많았었는데 근데 워낙 월세가 오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거의 다 떠났죠, 지금. 침체된 도심을 되살리는 도시 재생의 이면엔 젠트리피케이션이란 부작용이 뒤따르고 있었다.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동네 정체성이 사라지고 결국 마을 공동체마저 무너진다는 것이 서울의 사례에서 드러났다. 북촌은 정말 한옥이 이렇게 밀집돼 있고 사람들이 거기서 오손도손 살던 곳인데 거기가 이제 한번 망가지기 시작을 하면서 집값이 미친 듯이 오르다 보니까 빈집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네에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계약 기간이 되면 빨리빨리 떠나게 돼요, 자꾸. 그리고 그 근처에 상가가 너무 월세가 오르다 보니까 다 빠져버렸어요. 홍대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본인이 쓰겠다고 또 예술가들이 초창기 이제 가수분들 아니면 이제 소규모 밴드라던가 이런 미술 활동하시는 그런 아티스트들이 읽어놓은 가게들이 이제 하나둘씩 없어지면서 거리에 대한 매력을 잃는 건 물론이고요. 이제 그렇게 쫓겨나는 가게가 하나둘씩 생기면 이제 거리도 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잘 찾지 않게 되면서 또 지역 주민들한테도 또 적잖은 또 피해를 또 준다고 하더라고요. 대전 문화예술의 출발지인 대흥동. 화실이나 공방뿐만 아니라 소극장이 밀집해 대전의 대학로라 불린다. 대전시의 소극장 지원 사업과 중구청의 임대료 지원으로 2009년부터 극단들이 이곳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대흥동을 찾는 관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저희가 처음에 들어올 때 사람이 없던 곳이 그렇게 많아진 그 역할은 아마 소극장, 우리 연극들도 아마 한 몫을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연극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공연을 보기 위해서 대전에 있는 타 지역에서도 다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보면 자연히 이제
밥도 먹게 되고 커피도 마시게 되고 술도 한잔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상권이 좀 발달된 게 사실이에요. 거리가 다시 활기를 찾게 되자 극장 임대료는 상승했다. 반면 대전시의 소극장 지원은 2014년을 끝으로 중단됐다. 그러자 미처 자생력을 갖추지 못한 지역의 소극장들은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원도심에도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극장은 운영난에 좀 힘들어서 극장이 다른 집단한테 이제 넘어가게 되는 지금 실정이거든요. 네, 그 나머지 극장들도 다 지금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뭔가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들이 물거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 이곳은 제가 보기에는 문화예술의 거리로 이렇게 너무 정책적인 어떤 투자나 이런 기대 심리들을 높여놓는 바람에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확 꼽혀보지도 못하고 그냥 사그러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럼 지금 대전 곳곳에 있는 그냥 그 상업지구,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업지구와 별반 다름없는 모습으로 변화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있습니다. 그간 대전시는 스카이로드 사업에 165억, 중교로 조성에 74억, 대흥동 골목 재생에 50억, 우리들 공원 재창조에 19억 등 총 308억 원을 문화예술의 거리에 쏟아부었다. 원도심 인프라 조성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반면 문화예술에 대한 내실 있는 정책과 지원은 부족했다는 게 지역 문화계의 지적이다. 이곳에서 문화예술인들이 활발한 활동들을 펼치고 또 그것들이 시민들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정책들을 개안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한 대안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도시에서나 발생하고 있는 문제인데 대전도 역시 속수무책으로 지금 이제 발생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부담들은 고스란히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인들이 뭐 떠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좀 되었던 거죠. 서울의 새로운 명소로 주목받고 있는 성동구 성수동. 인근에 서울숲이 조성되며 주택가 골목에 예술가들의 공방과 특색 있는 상점들이 들어섰다. 그러자 이곳에도 어김없이 터줏대감들이 내몰리기 시작했다. 이에 성동구청은 지난해 9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어서 12월에는 건물주 56명과 임차인, 구청이 함께하는 상생협약을 맺었다. 협약의 내용은 임대인은 상가 임대차보법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뭐 이제 적정한 수준에서 임대료를 좀 올려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차인들은 주변 환경 뭐 개선이라든지 그다음에 건물을 이제 깨끗하게 사용을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는 그 주변에 보도 조성이라든지 보안 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개선 사업을 이제 해주기로 돼 있습니다. 서울시도 지난해 11월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7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소규모 극단 지원책으로 제시한 앵커시설 건립 방안. 100석 규모의 소극장 20개가 있는 연극 종합시설을 짓겠다는 계획이다. 대학로에 문화앵커시설 건립은 방금 말씀하신 그 몰형 연극종합시설은 18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총 217억 정도 저희가 투입을 하려고 합니다.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저렴한 임대료로 그 임차료를 빌려서 공연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산업들이 지속적으로 그 연극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제공이 되고 그거를 또 이 소비자들이 이 연극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혜택까지 볼 수 있죠. 대전시도 원도심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다. 충청남도 관사촌 등을 거점으로 확보해 문화예술인들에게 전시와 작업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계획. 다만 기존 건물의 용도 변경이나 원룸 신축 등 건물주의 재산권 행사를 규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 도시계획적으로 용도 지역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가능한 용도들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그거 외에 추가로 뭔가 이렇게 규제를 가할 때 또 어떤 그 시장의 어떤 위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해서 어떤 거점을 몇 개 확보를 해서
그것을 유지함으로써 그 파급 효과가 옆에까지 미치게 하는 어떤 그런 전략들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툴에 그 지구 단위 계획을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제한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지구 단위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어떤 숙박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프로테일을 제한한다랄지 뭐 전체 연면적이 아니면 건축 연면적의 뭐 30% 이상은 초과할 수 없다랄지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죠. 또한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려면 건물주 역시 마을 정체성의 가치를 중요하게 인식해야 한다. 지역 정체성이 유지돼야 지속적인 이익 추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선 임차인과 건물주, 지자체가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는 것이 법과 제도에 앞서 필요할 것이다. 재산권을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는 옆집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다음 이웃 사람도 생각을 해야 되고 내가 여기 세를 내면서 어떤 업종이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이 동네가 더 가치가 있어지는 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도 더더욱 높은 가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의 사유재산권과 지역의 공공의 그런 가치가 충돌할 경우에 무조건 그것을 위해서 당신이 희생하라 이렇게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중간에서 조정해내고 최대한 공공의 이익과 같이 갈 수 있는 개인의 개발 이런 것들의 어떤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구청이나 시청의 허가나 신고 절차 과정에서 뭐 건축위원회라든가 이런 또 주민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한다면 저는 그렇게 불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네, 이 젠트리피케이션은 우리 지역에서도 이미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현재 미네랄 위기에 처한 대전 문화예술 공간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네, 우선 프랑스 문화원 대흥분원과 여행자 카페의 경우 이주를 고민하고는 있지만 원도심을 떠나지는 않을 거라고 합니다. 대전시도 이들이 입주할 새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건물주들을 설득하는 등 물밑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대전시의 노력이 반가운 일이긴 합니다만은 서울시의 사례를 좀 타산지로 삼아서요. 좀 근본적인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전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지역 문화계의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건물주들의 관심과 참여인데요. 건물과 거리의 가치가 올라가고 임대 수입이 는 것은 이 세입자들과 예술인들의 노력 덕분이라는 사실을 함께 인식했으면 합니다. 네, 젠트리피케이션의 역습이란 말이 있습니다. 원도심의 상가 세입자나 문화예술인이 쫓겨나 거리의 특색이 사라지면 그곳은 결국 번화하기 전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2016년에 젠트리피케이션이 우리에게 상생이란 무엇인지 또 동네와 공간의 가치란 무엇인지 호되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학철 PD 수고했습니다.